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벌써 제가 한 두어 주 전부터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건강경에 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벌써 한 두세 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 즉 인재입니다. 인재가 되는 길이 건강경에 답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을 계속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은 남편 잘 만나면은 발작 고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은 사회에서도 회사의 지도자를 잘 만나면은 기업이 발전을 합니다. 또 학교에도 좋은 경영자가 있으면은 학교가 발전합니다. 국가에도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면은 또 국가가 융성하고 부강합니다. 회사에 유능한 사원들이 많이 있으면 회사가 다 발전하고 커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뛰어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로 이렇게 시대가 자꾸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부터 정보화의 사회, 나아가서는 3차 산업혁명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면서 점점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서 기계가, 주의가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또 국가 간에는 분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과거보다도 국가 간의 분쟁이 훨씬 심해서 요새도 국가가 소멸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국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화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살아남는 길은 인재 양성이 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를 제가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대충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로부터 국가 사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이걸 한번 고찰을 하고 이렇게 변천되어 오는 과정에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그리고 정치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혼자 일으킬 수 없습니다. 교육, 문화, 각종 여러 부분에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야 그것을 뒷받침해줌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커집니다. 국가가 부강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요. 지금 티벳 같은 나라는 있는지 없는지 아마 곧 멸망하게 될지 또는 다시 살아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티벳은 상당히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고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제 모택동에 중공이 들어서면서 아주 몰락의 길을 걷고 지금 망명정부가 인도에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티벳 같은 나라에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있었든지 탁월한 외교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티벳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을 하면서 부처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참 불교 신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똑같은 라마교를 믿는 부탄 같은 나라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서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국방과 외교를 인도에다 부탁을 하면서 이런 험난한 국제 정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즉 부탄에는 인재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티벳에는 인재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있는 한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G1이냐 G2냐 이걸 겨루면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인재 양성 기관이 있는 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 양성은 매우 필요한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화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이것을 한번 좀 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마 만년 이상의 농경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아마 1870년대인가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새로운 기계 문명이 등장했고 많은 직업이 물건이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직업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를 산업 농경사회라고 합시다.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산업사회가 되고 이때 동시에 과학기술은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산업사회가 되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을 입어서 이것을 정보화의 사회라, 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달리 말해서 인터넷 혁명 시대하고 같은 말이고 또 3차 산업 혁명 시대와도 아주 유사한 얘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의 사회를 좀 더 거쳐서 우리는 예전에는 농사만 잘 지면은 부자로 살았어요. 여기는 제품을 잘 만나서 장사만 하면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보화의 사회가 되면서 아무리 농토가 많아도 아무리 제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그렇게 큰 부자가 못 됐습니다. 정보화의 시대에 있어서는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지식 산업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즉 인터넷 혁명 시대에 맞춰서 그이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질 않았고 어떤 기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조업으로 해서 뭐 돈 벌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머리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시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점점 인공지능, 이제 머리 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머리 쓰는 기계를 만듭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오는데 그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대개 요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분류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대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대 변천을 잠시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근데 농경 사회로 오랫동안 인류는 머물러 왔어요. 이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이런 수준이었고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긴 정치는 주로 통치자, 임금 하나만 됩니다. 그리고 국방만 좀 있으면은 약간의 경제만 있으면은 국가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정치제도도 상당히 바뀝니다. 지금은 임금이 장기 집권하는 시대가 틀립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종신제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외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자, 교육자도 필요합니다. 또 문화, 예술, 여기 전문가들이 다 필요합니다. 문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셰익스피어 하나를 인도와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나라가, 몽고의 원나라가 중국을 먹었지만은 중국의 우수한 문화 때문에 결국은 원나라는 거기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쫓겨가고 중국의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력이 있어도. 그래서 국가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는 이 문화 수준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국방만 갖고 다 아닙니다. 이 문화에도 전문가가 매우 필요하다. 예술, 또 의술에도 그렇습니다. 의술만은 그 나라가 최고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한테 배우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정치, 외교, 교육, 문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버드 대학 같은 학교가 있으면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옛날같이 한두 사람이 몇십 년 장기 집권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인재들이 나와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더더욱 아주 슈퍼스타, 뛰어난 인재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무참하게 깨지듯이 웬만큼 똑똑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여지없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즉 뛰어난 인공지능보다 더 우수한 인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농경시대 때는 인재 필요성이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산업사회, 정보화의 사회, 지식사회로 갈수록 한 사람의 뛰어난 머리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불국토로 바꾼다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영원히 기계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뛰어난 인재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재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인재를 매우 필요로 하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뛰어난 인재가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대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거 대답이 있느냐? 해답이 있느냐? 아마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아마 뛰어난 인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강건한 불처럼 구경만 하고 우리도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배울 생각만 할 뿐이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을 아주 초첨단 지혜 교육의 학교입니다. 학교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교육을 실제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버드 대학도 못 따라가는 판국에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는 새까맣게 멉니다. 저는 참 누가 보면 웃기는 얘기, 엄청난 얘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중에서 건강형 가르침 속에서 뛰어난 인재 양성의 길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을 잘 양성되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서 잘만 세운다면 세계 선진국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 중심국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인재가 된다면 국가를 부강하면 물론 개인의 행복, 평화, 그 주위 사회를 그대로 정토의 세계, 극락세계로도 만들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렇게 위대한 게 있다. 이제 이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금강경 공부를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불교를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그때 제대로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금강경을 본래 알고 금강경이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성 있는 가르침을 안 것은 아주 탁월한 깨우침이 소위 도인이라는 분을 만나서 제가 출가를 해서 금강경의 신해 행증, 금강경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참 믿고 잘 해석을 하고 또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금강경 속에 어떤 부분이 금강경 실천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혜 있는 깨우친 이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행을 배웠고 제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 깨달음이 있어요. 행을 하면 반드시 깨침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습니다. 증, 깨달음을 갖다가 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은, 깨달음은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 깨치는 수가 많거든요. 반드시 깨친 이한테 검토,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건강경을 시작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경 속에 이렇게 위대한 진리가 있다. 이런 것을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깨친이나 건강경을 좀 공부한 사람이나 뭐 발근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제가 한 얘기를 이미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공감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강경 속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어요. 일체유심조. 자, 이 일체유심조는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 하면 화엄경 사국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한글로 쓰겠습니다. 약인, 욕, 요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요 화엄경 사국에라고 알려진 요 구절 속에 제일 마지막에 일체유심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일체유심조라는 단어의 내용, 요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뜻, 그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분별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창조를 했다. 즉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요 조물주와 같은 존재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인데 화엄경 사국에이기도 하고 건강경 속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경 일체유심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건강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실무유법, 또 실무중생, 등멸도자, 요 두 단어, 요 키워드입니다. 건강의 키워드인데 요 두 단어의 뜻을 잘 연구를 하고 또 실천을 해봐요. 실천해보면 아, 내가 전지전능한 조물주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공감하게 되고 화엄경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건강경에 있습니다. 즉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래요. 전지전능한 존재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하버드 대학 가려고 이렇게 길을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교수 노릇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불교 신자건 비불교 신자건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가르침이 어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독교에서는 지금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생각도 못하고 활용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일부나마 체험한 것도 없어요. 말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말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느껴서 활용하고 실감하고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 위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뭐 하버드 대학이다, 뭐 싱귤러리티 대학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경 속에 그게 나와요. 저는 건강경을 읽으면서 그걸 실감을 합니다. 너희들은 본래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다. 근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됐느냐? 언젠가 무명의 업식으로부터, 우리 무명이라는 말 듣죠? 12년의 제일 첫 번째가 뭐니까 무명이라는 말은 불교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은 무명의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부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데 자기 번뇌망상에 속아서 하염없이 무지무능하고 고달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도라는 게 뭐냐? 즉 번뇌망상이 원인이 돼서 당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 이 번뇌망상을 소멸함으로써 당자의 삶을 청산하고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을 수도라고 한다. 저는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잘 강의하는 사람이라면은, 금강경을 잘 설법하는 사람이라면 그대들은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설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여한 경우에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시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힘을 주지도 못하고 용기도 주지도 못하고 시원하게 주지도 못하는 그런 설법이라면, 그런 설법을 한다면은 금강경을 잘 모르는 설법이다, 부처님의 뜻대로 하는 설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자, 일체 유심조 속에는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의심을 합니다. 내가 전지전능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깨우친 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전지전능은 증거를 가르쳐 주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을 모를 뿐이지 실제로 행하는 거 보면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근데 깨우치는 전지전능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예를 들어주랴,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뭔지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잘 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소원 성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히 서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온 그런 서적 중에서 뭐 신념의 마력이니 뭐 시크릿이니 이런 것들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자꾸 하면은, 그걸 되풀이하면은 신념을 가지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 재앙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재앙도요,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을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해설은 듣길 좋아합니다. 근데 축구 해설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은요, 사고를 잘 안 당한대요. 태클을 걸고 중간에서 스타 플레이어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래요. 그럼 누가 부상을 잘 당하느냐? 스타 플레이어는 안 그래요. 관두고 싶은 사람, 난 이제 축구 그만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고를 잘 당한대요. 왜냐하면 사고를 당해야 축구를 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재앙 당하는 것은 재앙 당하길 잘했어, 이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자기가 불러온 재앙이다, 자기가 만든 재앙이다, 자기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불러온 만들어진 재앙이다, 이렇게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재앙이 다 자기가 만들어서 소원 성취한 결과라고 한다면은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뜻도 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해할 뜻도 하는 게 아니라 믿어라, 밝은이 이렇게 믿고 수도해라, 그리고 본래 밝음을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금강경 속에 이런 일체유심의 진리를 알고 요걸 약간 실천해 본 결과 제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능력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뭐 불교의 위대성, 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또는 금강경의 위대성, 이게 맞는지, 또 달리 말해서 참나의 위대성,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근데 뭐 다 같다고 쳐도 됩니다. 위대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만 잘 살린다면요, 우린 서울대학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버드 대학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돈 많이 들여서 훌륭한 선생 만나서 과외 공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속에 다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건강경에 있다면, 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건강경에 답이 있다. 난 이 얘기를 처음엔 안 믿었는데 차츰차츰 믿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경 속에 일체유심조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반야신경 보면 색즉시용,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보요시, 공자 소리는 많이 들어요. 공돌이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공돌이 많이 하면 뭐래요? 일상생활에 써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화롭게 해야 이 공돌이의 의미가 있고 반야신경에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반야신경 못 외우는 불자가 없습니다. 또 공 얘기를 설명을 하면 그럴듯하게 설명 못하는 불자가 없어요. 이 공돌이야말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를 일깨워주는 아주 이런 길이다.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비었다는 뜻이죠. 뭐가 비었다는 거냐. 실체가 없다. 내 생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허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난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아주 죽기 어려워요. 죽을 정도로 아주 고통을 받고 힘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고통을 어떻게 받아. 여기서 살 길이 뭘까. 이제 한참 괴로우다가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꿈이니까 살았지 이렇게 돼요. 꿈이니까 살죠. 진짜라면 어때요? 죽어요. 그럼 공이라는 진리가 뭐냐면 그 현실에 응용해야 돼요. 굉장한 난제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해서 죽겠다고 그러고 병든 사람 병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경천당하는 사람 경천당해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난제가 많습니까? 이 살생어법 만나면 등등. 근데 꿈이면 살죠. 근데 생시를 꿈으로 만들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공의 진리다라는 겁니다. 공의 진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난제가 왔어도 아무리 절체절명에 왔어도 꿈이면 아무 그것이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치듯이 꿈 아니래도 현실에서도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니라라는 건강경 가르침을 믿는다면 그 난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 공의 진리 이게 건강경에 자주 나와요. 반야신경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건강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난제를 해결하고 무능을 해결하고 무지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본래 몰라. 우리는 본래 못해. 내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런 거 없죠 지금도. 영어 잘하세요? 못하죠. 수학 잘하세요? 못하죠.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생에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아주 우리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건강경을 깨치신 도인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 밑에 가서 건강경의 신해 행증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특히 행을 했어요. 행이 뭐냐 하면 그 난제로 보지 말고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것이 행이었고 이 건강경 3번에 그대로 나옵니다. 도인이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건강경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고 봤더니 난제가 안위로 비워놓으면서 해결의 지혜가 나와요. 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불가능이란 팩트고 이렇다는 것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허상으로 알게 되면서 능력이 생겨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건강경에 그렇게 써 있고 그대로 믿고 실행해 봐라라고도 또 돼 있고 또 전 그대로 했고 해서 체험을 했어요. 했더니 공의 진리도 사실이고 이런 난제고 무능이고 무지를 해결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특히 무지를 해결해서 지혜로 바꿨다고 칩시다.
가정이에요. 또 무능을 해결해서 능력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또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하버드 대학 안 가도요. 우리는 능력자가 되고 어디 뭐 자격시험 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 없어도 본래 갖추고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불교를 굉장히 실용성 있는 가르침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를 흔히 생각하기에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깨달음은 물론 대단합니다. 깨달음은 달리 말해서 내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전지전능을 깨달으면 뭐 능력도 무한하고 지혜도 무한하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런 길은 너무나 엄청나서 우리는 못 간다. 그건 깨달음은 못 가고 뭐 그렇게 신적인 존재는 되지 않아도 좀 슬기롭게 또 능력 있게 해서 세상을 행복하게만 살면 다 되는데 그런 거 일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깨쳐서 전지전능은 그런 가르침만 불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아주 번뇌망상을 뿌리치 없었을 때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지만 번뇌망상을 조금만 없애면은 조금 능력이 드러나요. 근데 그걸 일러주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는 조금 받쳐서 조금 해결해서 조금 능력이 났으니까 더 받치면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게끔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번뇌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공의 도리가 있어야 없어집니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허망한 줄 알고 자꾸 받칠 때라야만이 번뇌망상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본래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너무 거창한 얘기보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불교가 이렇게 실용적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차 본래 우리는 참 열등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저 몸이나 겨우 움직여서 내 몸 요것을 그저 겨우 지 몸 지탱할 수 있는 요 능력밖에 없는 거로 우리는 아는 수가 많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불교 속에 무한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가 전지전능하냐? 병들으면 어떡하냐? 의사 찾아가야 되고 약국 찾아가야 되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면 병은 안 찾아가도 되고 의사 안 찾아가도 된다. 또 외롭고 힘들 때 정신이 아득아득할 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지 뭐 나무아미탑을 한다고 거기서 답이 나오느냐. 그거 말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한다고 정신병 걸린 사람이 쉽게 낫질 않습니다. 또 되게 가난합니다. 가난할 때 노력하고 뭐 돈 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뭐 참선하고 앉았으면은 왜 가난이 면해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제 저는 근데 금강경 속에서는 그것을 좀 더 아니다. 우리 속에 다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모든 난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 난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 굉장히 난제죠. 먹고 사는 건 난제죠. 병. 불치병. 아주 난제입니다. 또 요새 저한테도 그렇지만 경천이라는 말을 건강력을 이기는 사람 잘 써먹더라고요. 경천의 고통은 죽음보다도 더 힘들다네요. 그럼 경천의 실패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죽음이 제일 재앙이네요. 생로병사. 그런데 이제 대개 요 원인을 잘 알면 원인 치료만 하면은 간단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인을 몰라요. 또 뭐 비슷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일러주지도 않아요.
다라이라마도 그 원인 안 일러주는 것 같아요. 저 다라이라마 책 많이 읽었고 거기도 성자들의 랭킹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성자들의 랭킹 1위가 다라이라마입니다. 2위는 누군 줄 아세요? 로마 교황 2위예요. 틱낙하는 7위. 그건 어떤 기준으로 랭킹을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라이라마가 최고로 칩시다. 다라이라마 책도 있고 법문도 듣고 쭉 그랬는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 가난의 원인은 뭐냐? 게을러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의 원인은 뭐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뭐 과식이다, 뭐 과로다, 뭐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천 뭐 등등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원인이 복잡하면은요 해결하는 길은 정말 찾기가 금생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경천도 안 맞추려면 그 원인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거 찾아서 해결하려면 일생을 다 허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대답 안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핵심 키워드입니다. 불교에.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물주예요. 조물주니까 모든 축복도 내가 만들고 모든 재앙도 내가 만들었다는 것은 조물주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조물주는요. 이런 가난, 병, 경천, 실패, 죽음 이것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다단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분별이 만든 것이다. 내 아상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또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경천에서 벗어나고 실패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사에 달하는 길은 무엇이냐?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다. 분별을 없애는 것이다. 궁리를 하지 말고 궁리에서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또 이것은 어떤 깨치니가 법문하지 않더라도 일체유심조의 진리, 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이 가르침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면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다행히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데 그분은 아주 알기 쉽게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병을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안 돼. 미국으로 갑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월터 리드 육군병원. 거기 가면 아마 천하의 명의가 있을 것이다. 거기 가서 못 고치는 건 없으라 많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이런 모든 것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만들었으니까, 네 마음에서 만들었으니까, 네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무유법이에요. 금강경에 나와 있어요. 이 금강경 실무유법을 잘 참고한다라면 각종 난제 원인, 해법 이게 다 나옵니다. 실천하는 방법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안 믿었어요. 병의 원인을 병을 치료하려면 의사도 만나고 약도 바르고 이게 다 모든 것이 한데 합쳐야 병이 낫지. 어떻게 뭐 받쳐서 낫는다? 지속해서 찾는다? 이건 뭐 제가 과학을 한 사람인데 뭐 마음 믿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한번 믿고 속는 셈 치고 믿고 한번 자꾸 건강형 실천을 해본 거예요. 바친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자꾸 바쳐보니까 저는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가난의 원인도 알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제가 조금 체험한 것 같고요. 저는 골골하고 약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건강해지는 길도 체험했고 실제로 건강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좀 외롭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그리고 슬프고 세상에 외롭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이기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난 부모도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키도 작은 약골로 태어나서 또 이렇게 친구들도 부자가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등등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내 마음 밖에서 찾았었어요. 근데 밝은 이들은
어떻게 얘기해? 밝은 이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잘만 따져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가 조물주라면 네가 불러왔지 누구 말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이 나오겠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선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치다 보니까 경천도 해결되고 실패도 되고 죽음도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런데 죽음도 착각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오래 산다라는 기록까지도 있어요. 저는 그 백세 인생이라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가사만 좋아합니다. 뭐 곡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보니까 수도는 이가 지은 저 일본 사람이 지었다든가 그런 작사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약간 편집을 했겠죠. 근데 내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거지. 이게 죽음도 소원성취예요. 죽지 않겠다 그러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내가 조물주라고만 가정하면. 자,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인재가 있을 때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이 세상은 극락정토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해서 인공지능 만능 시대를 맞이해서 인간이 완전히 소외되고 우울증이 걸릴 시대를 맞이해서는 더더군다나 내 속에 있는 어떤 위대성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은 전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불교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뛰어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금강경 속에 인재 양성의 해법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됐고 그 해법의 길을 또 부분적이나마 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금강경 속에 일체유심조의 진리,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인재 양성의 아주 첫 번째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지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공의 진리는 네 생각은 모두 착각이고 허망한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난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를 인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시대는 꼭 인재를 필요로 한다. 이 인재, 도덕성을 갖춘 인재, 이것을 건강한 사회인이라고 한다. 건강한 사회인을 만드는 길, 되는 길, 이것은 금강경의 가르침, 일체유심조와 공의 진리의 가르침, 여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